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네, 그럼 이번에 이 책을 번역을 하시면서 네. 약간 뭐 애로사항 같은 것도 있으셨나요? 일단 제가 본업이 번역가가 아니고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뭐 제가 퇴근을 하고 나서 혹은 주말에 쉬는 시간에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작업을 했고, 또 원저자와 이제 뭐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도 인터넷으로 트위터로 접촉을 해서 뭐 번역을 하고 싶다, 혹은 또 무료 배포를 진행하고 싶다,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것들이 뭐 애로사항이었다라고 하기는 어폐가 있고요. 사실 책 작업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난관에 봉착했던 부분은, 제가 출판사를 컨택해서 출판사와 이 책의 출판 방향에, 출판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개별적인 출판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담백한, 쉽게 설명한 짧은 책을 내기에는 개별 출판사의 사업 단위에서의 손익분기점이라던가 뭐 사업체의 테마, 방향성과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 입맛대로 혹은 원작의 모습 그대로 출판까지 결정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관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접근법을 더해서 원저자에게 돌아가서 이 책의 번역 결과물의 무료 배포를 결정하게 된 거고요. 저도 출판사들과의 좀 약간 네. 경험이 있는데, 네, 저도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출판 업계라는 게 그것도 비즈니스니까 또 아젠다가 있고, 네네. 그거에 맞지 않으면은 이게 뭐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예, 참 대단한 결정을 하시고, 예,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네. 너 그럼 계속 번역을 한번 또 하실 계획이신지요? 저는 일단 전업 번역가로 활동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생업이 따로 있는, 그쵸. 네, 네. 금융업에 종사를 현업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 그리고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아주 깊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회사채의 혹은 국채의 보험 상품 같은 파생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CDS 상품의 시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설명한 독특한 접근법의 글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 내용을 좀 번역을 작업하고 있고요. 이번 CDS 가치평가법이 번역이 되면 다음번 글로는 2021년 진행되고 있는 비트코인 상승장에 대해서 다양한, 제가 지금까지 접했던, 공부를 했던 다양한 가치평가 기법과 시장 사이클을 설명하는 기술적인 지표들, 분석들을 나름 좀 묶어서 소개하면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시장 사이클에 대한 관찰이나 생각들도 좀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책이 아니고 그럼 그린 거니까 조금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벤팅 비트코인을 포스팅할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블로그 사이트에서 관련 글들을 계속 소개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흥미롭네요.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잖아요. 네네네. 네. 기대가 되는 번역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허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눈에 알는 게 되게 책을 이제 많이 읽는 분이라는 거를 네, 저는 이제 느끼는데 수많은 책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도 남들보다 빨리 깨닫고 이제 이러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뭐 최근이 아니더라도 여태껏 살아오시면서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 책, 뭐 이런 게 있다면은. 가장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다만 제가 최근에 특히 비트코인과 연관돼서도 최근에 많이 떠올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많이 읽으신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이 결국 요지는 유발 하라리의 주장이 다른 동물과 사피엔스, 우리 인간의 핵심적 차이가 허구의 이야기에 기반해서 시간과 공간의 생물학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 많은 개체가 한 번에 커다란 사회를 이루고 협동할 수 있는 점이라고
고 주장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허구의 이야기를 예로 이제 과거에는 종교, 현대는 법과 금융 시스템이 모두 이런 허구의 이야기의 사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사회에서는 공인회계사로 감사인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 현재는 증권 자산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치라는 개념, 가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게 되면서 대규모의 협동을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라는 그런 관점에서 가치라는, 제가 평소에 많이 생각을 했던 개념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서 매우 신선했었고요. 결국 책의 얘기로 조금 돌아가 보면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규모의 협동을 설명한다라는 점이 결국은 이야기가 허구라는 점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든 어떤 스토리든 그 본질은 그 이야기가 이룩할 수 있는 우리들의 대규모의 협동의 모습에 달려있다라는 점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좀 말이 장황한데 그런 점에서 결국 돌아와서 저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분산화된 디지털 희소성을 인류 최초로 이룩을 한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우리 모두가 각자 개체로서 혹은 하나의 사회로서 어떤 모습의 협동을 가능하게 할지, 실제적인 그 모습이 되게 기대하게 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한 부분이, 인간이 동물보다 더 발전하고 나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협업 때문에 그런 건데,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이 사피엔스 책에 보면은 동물들도 좀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한 100마리까지는 협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덤바의 숫자. 예. 네. 근데 이제 10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굉장히 이게 복잡해지면서 협업을 이끌어내기가 힘든데, 네. 이제 인간은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어떤 대규모 집단의 어떤 협업이라는 거를 가능하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런 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돈이라는 게 항상 그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받으면서 진화해 왔던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지금은 뭐 화폐가 아니니 마니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지만, 어쨌든 어떤 그 돈이 되기 위해서 돈스러움을 가득 품고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온 건데, 이것이 만약에 활성화 된다면은 그 인간이 협업하는 그 방식 자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모습이 나올 거고,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본질은 이 대규모 협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 네. 예, 그게 되게 기대되고 그 잠재력에 관심이 있는 거고, 거기에 포텐셜을 보고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의 매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이 책을 왜 봐야 되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되게 읽으면서 기억 속에 남는 그런 코트가 있어서 몇 개 한번 읽어보려고. 저는 이 시점에서 예. 좀 강조를 하고 싶은 점이, 예. 이 책은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예.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시중에도 많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사기다, 세계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이 작업 증명, 해시 연산, 그 외에 P2P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을 하는 책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다만 그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가장 종합적으로 알맹이를 빼지 않고 핵심을 빼지 않고 설명하면서도 가장 쉽게 그냥 줄글 읽어내리듯이, 블로그 읽어내리듯이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는 점을 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이 미디어를 통해 듣는 대부분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좀 가다가 이 책을 통해 가격 등락보다 더 흥미로운 비트코인의 다른 많은 특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약간 강조하고 싶거든요. 너무나 이 대중매체에서는 가격 중심으로만 비트코인을 얘기하려 하기 때문에 진짜 그거에 가려서 본질을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한 경우가 많고, 근데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은 진짜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돈을 버는 데도 사실 도움이 돼요. 호드를 하시려면 모르시고는 호드를 하실 수가 없죠. 모르시고 호드를 하시려면 잠을 못 자실 겁니다. 그쵸. 다만 이해를 하시고 장기 보유를 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신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하신다면 장기 보유를 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이면에 장기 보유를 선택한, 장기 보유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특성, 가치, 비트코인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아주 쉬운 언어로 한번 이해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저희가 링크를 저희 디스크립션에 게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셔가지고 자유롭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주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비트코인의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이 이제 크립토 예측 2021 탑5를 진행을 하셨는데, 뭐, 지금 시점에서 혹시 뭐 두 분이 새로 뭐 이렇게 추가된 의견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재미있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하나. 사실 되게 많이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두 분이 예측하신 것들이 이미. 한 반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빨리 전개가 돼가지고. 그렇죠. 지금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네. 제 생각은 뭐 하나, 근데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약간 빼먹었던 게 있는데 2달 전에, 네.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M&A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성장성에 대해서 기업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사업 확장을 하고 싶은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또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그런 유사한 업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은 인수를 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많은 인수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 페이팔이 커브를 인수한 것도 이제 그런 한 가지 좋은 예이고, 또 감히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다면은 저는 이제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를 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빗랩 인벤팅 비트코인의 역자이신 허성필 과장님을 모여서 비트코인의 이제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